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 중합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정리와 문제풀이를 할 주제는요. 신라의 성장과 발전이에요. 신라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신라의 건국과 발전을 보면요. 처음에 신라는 이 하나의 왕씨가 아니었어요. 그 성이 막 바뀌면서 원래는 박혁거세인데 사실 신라의 왕조하면은 김씨잖아요. 그 사이에 석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그리고 석탈의 김할지 요런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신라가 왜 발전이 늦었느냐? 일단 첫 번째 육부족 연맹체였기 때문에 세력이 여러 개가 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왕권이 좀 견제당했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위치 자체가 이렇게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쭉 여기를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동남쪽에 위치가 치우쳐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한강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백제는 육로는 아니지만 해로가 있었고, 근데 신라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보다 문물이 조금 더 약했었던, 배울 게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외하고밖에 가깝지 않았었는데 외랑은 사이도 안 좋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문물이 여러 가지 문물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외세가 많이 침입했다. 특히 외하고, 아직은 가야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가야도 계속 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빨리 발전할 수는 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김씨 왕위를 독점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 소국을 정복하고,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고, 그리고 고구려의 군사 지원으로 매를 격퇴했었던 왕, 내무랑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무랑은 첫 번째 단계, 성립의 단계의 왕이에요. 자, 성립의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였죠? 왕위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관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영토를 확보하는 일이잖아요. 자,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할 때 그전에는 이사금이라고 했었다가 이제 마립관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위계를 좀 만들어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김씨가 계속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소국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일단 겉모양을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무랑은 광개토대왕하고의 스토리가 좀 유명하잖아요. 지금 외가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까 내무랑이 그때 당시에 어쨌든 무력으로 1등이죠. 아무리 백제가 세다 하더라도 무력으로 1등이에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게. 그런데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백제도 한풀 이렇게 꺾인 상태였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좀 살려주세요. 왜구가 너무 많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와서 그 동해안 앞바다에 있던 왜구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가야까지 살짝 건드리고 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사 지원으로 왜를 격퇴했다. 그리고 그런 우호관계에 대해서 약간 그 알려주는 그런 유물들도 있죠. 그래서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물도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고구려랑 연결이 돼 있으면은 고구려에 연결해서 또 그런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갈게요.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왕, 두 번째 단계의 왕이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무왕에서 누구로 넘어간다? 법흥왕으로. 자, 근데 내무왕과 법흥왕이 있기 전에 사이에 또 약간의 어떤 그 업적을 세웠었던 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제동맹 이후에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면서 슬슬 더 발전하게 되는데, 지증왕 때가 되면요, 국호를 이제 신라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마립관도 왕이라는 약간 공통 분모,
그러니까는 중국의 어떤 문화 아니면 주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리깐이라는 거 우리만 쓰는 거네? 우리도 왕이라고 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따라가 보자 이런 느낌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 제도를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철제농기구하고 우경이에요. 철제농기구는 이미 쓰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소를 활용해서 그 효율을 높였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우상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해안 지역에 맹주로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버풍왕이 이 두 번째 발전 단계에 중앙 집권화를 완비하는 그런 왕이 돼요. 자, 일단은 그 중앙 집권화를 완비하기 위해서 율령과 불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령반포 그리고 중앙의 관직의 제도를 정비하고 병부를 설치하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면서 사상을 통합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골품제를 정비해서 왕과 귀족 간의 신분 그리고 귀족 안에서의 어떤 서열 이런 것들을 잘 잡아 나갔어요.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더 체계적으로 이제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귀족회의 대표자가 상대등이었는데 그 상대등이라는 어떤 지위를 설치한 것도 이 버풍왕입니다. 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금강가야를 병합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내무랑 때 이미 고구려가 약간 건드려 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풍왕이 받아서 금강가야를 병합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은 신라의 한강유역 장악 스토리예요. 자, 한강유역을 장악하는 시기 언제입니까? 3번 전성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순서대로 봤을 때 내물왕, 그리고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 이렇게 순서대로 나라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고 전성기까지 왔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신라의 한강유역 장악 누구라고요? 진흥왕. 내적 안정을 도모했고 그것이 완비가 된 다음에 이제 힘을 자랑하러 나가는 시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분이 처음에 불교가 굉장히 괜찮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이렇게 뭐랄까 융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황룡사도 만들고, 사실 황룡사 지금은 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구축 목탑도 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크기를 가늠해 봤을 때 정말 밖에서 멀리서 봐도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그 불교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고, 그 부처가 본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백성들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일단 이제 피 끓는 청춘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력, 그런 것도 이제 높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의 젊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쫙쫙 흡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들을 많이 이렇게 중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강유역 확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의 연결을 차단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모양이 이렇잖아요. 고구려가 너무 세가지고 둘이 힘을 합쳤는데, 힘을 합치고 났는데 원래 백제 이렇고 이제 신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고구려가 내려와서 더 작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신라 입장에서는 지금 백제하고 고구려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가 백제 라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지게 되면 고구려가 세졌을 때 백제하고 신라하고 손을 잡았던 것처럼 내가 세지면 쟤네들이 손을 잡겠지. 그러니까 일단 끊자, 길을. 뭐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은 사실 백제가 그렇게 해서 큰 거잖아요. 이렇게. 중국하고의 교류가 훨씬 활발해진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강 상류를 확보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한강 상류를 확보하는 과정과 한강 하류를 확보하는 과정이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같은 연장선에 있긴 하지만은 왜냐면 고구려가 너무 셌었기 때문에 혼자 하긴 힘들었죠. 그래서 백제랑 손을 잡았어요. 약속을 한 거죠. 우리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올려 붙이면 올리고 난 다음에 상류는 우리 쪽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받고 하류는 너희들이 원래 있었던 데니까 너네들이 가져.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성종이잖아요. 성왕. 그래서 이제 성왕이 그렇게 약속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을 차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그냥 끝난 줄 알았더니 이 한강 하류를 다시 쳐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라 입장에서는 한강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거죠. 약간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원래 있었던 그 가야의 마무리 작업, 완전히 가야를 먹어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고구려를 공략하고 끝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신라가 영토를 넓혀나가는 그 과정들을 어떤 유물 이런 것에서 발견이 됐어요. 단양에 있는 신라 적성비랄지 진흥왕, 순수비 이런 비석들을 보면서 아, 영향력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물 유적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입니다. 신라의 정치, 통치 체제예요. 통치 체제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통치 체제는 정치, 조직도, 그리고 행정, 구역을 나타내는 지도.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오늘 신라를 볼게요. 중앙정치에서 왕 바로 밑에 어떤 조직이 있느냐? 자, 누구예요? 상대등이죠. 근데 상대등 말고 그 관등, 관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도 따로 있어요. 자, 그 사람을 집사부 시중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대등이라는 사람은 이 화백회의 그 귀족 회의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이런 거잖아요. 왕이 엄청나게 세면은 밑에 있는 귀족들도 왕을 떠받들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왕이 귀족들하고 세력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귀족들이 뭉치면 상대등이 더 셀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시기가 신라였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상대등이나 귀족들의 세력이 셌었는데 그것을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눌러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등은 그때 당시에 17등급이었어요. 그죠? 이 17등급을 근데 그냥 쓰지 않았고요. 여기서 특별한 신분제와 같이 썼었습니다. 골품제. 자, 골품제라는 거는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뼈, 그리고 머리의 품질,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뼈하고 머리의 품질, 이건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관등이 있지만 이게 이제 자유롭게 막 1에서 17까지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오고 가고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행정구역 보시면 수도는 6부, 그리고 지방은 5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신라 있다가 통일신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다음이 또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골품제, 신분제도 좀 자세하게 볼게요. 성골, 진골, 그리고 1두품부터 6두품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 2, 3, 4, 5, 6, 진, 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심지어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해진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정치 활동, 사회 활동,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가마의 개수나 뭐 방의 숫자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 정해져 있었고 옷 색깔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품제는 굉장히 사회의 신분제의 큰 체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 귀족인 진골이 중요 관직을 독점했었지만 왕이 있어서 이 성골이 일단은 왕족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육두품이 사실은 이 중에선 제일 높은데 진골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긴 어려우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더 올라가긴 어려운데 왕의 입장에서
이 똘똘한 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 육두품 이런 사람들도 많이 썼었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왕이 자기 권력을 좀 강하게 하려고 하는 통일신라 시대에는 육두품이 굉장히 강해졌었습니다. 어쨌든 일반 귀족은 관직의 승진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진골보다 잘 나갈 수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신라의 발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학생이 누구인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소백산목이 가로막고 있어서 교류가 어려웠다. 그리고 육부족 연맹체였기 때문에 왕권이 견제돼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성장하는데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치고 있어서 중국 문물 수용이 늦었다. 비슷한 내용이죠. 가야와 외의 잦은 침입으로 외세를 막아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의 힘까지 빌리기도 했었죠. 그죠? 자, 고구려의 요청으로 전쟁에 자주 참가하여 국력을 회복하기 어려웠다. 고구려가 요청한 게 아니고 이들이 고구려에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신라의 역사적 사실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게요.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꾼 사람 누구죠? 지증왕이죠.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로부터 승리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은 불쌍하게 이제 된 분이 서왕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왕은 진흥왕이죠.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했다. 왕위 세습을 시작한 분? 예, 뇌물 마립간 뇌물왕이고요.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가야가 진흥왕 때 또 병합이 돼요. 바로 법흥왕입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볼게요. 1, 2, 3, 4.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제시된 업적과 관련 있는 왕으로 오른 것은 왕위를 세습하고 김씨가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고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형성했다. 김씨 왕위 세습을 하는 왕들, 첫 번째 성립 단계의 왕들, 신라에서는 뇌물왕이죠. 자, 고구려와 우호 관계를 형성해서 광개토대왕이 외를 이렇게 침입을 막아주기도 했었어요. 자, 불교를 공인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누굽니까? 법흥왕이죠. 태학을 설립했다. 이거는 태학이라는 것이 일단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골품제를 정비하여 왕족과 귀족의 신분 서열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자, 골품제를 정비하고 이렇게 한 분은 법흥왕이에요. 강력해진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 왕의 칭호를 마립관으로 바꿨다. 그 이전에는 이사검이었는데 뇌물 마립관이 되죠. 우경을 실시해서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아래 제시된 신라의 왕호 변화 과정에서 A로 바꾼 왕의 업적. 자, 마립간에서 지금 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왕으로 바꾼 왕은요,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이 한 일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되겠지만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왕으로 바꾼 거 이외에도 뭐 그 국호를 신라로 만들었다든가 아니면은 우경을 실시했다든가 그런 이제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이게 바로 지증왕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병부를 설치했다. 법흥왕이죠.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뇌물왕.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다. 이게 또 뇌물왕.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법흥왕.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비석과 관련된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요 왕. 지금 보세요. 이렇게 순수비가 있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이거 언제죠? 진흥왕 때죠? 자, 진흥왕 때는 전성기니까 전성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맞죠?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문제를 반복하기 때문에. 성왕이 거기서 전사를 하고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 지금 이것도 역시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통해서 중국과 직접 이제 배로 뱃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다. 이 누구라 그랬죠? 버풍왕.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다. 대가를 정복하고 완전히 낙동강 지역도 다 병합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에 대해서 다 봤어요. 물론 신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통일신라로 이어지면서 그 뒤에 더 발전하고 전성기를 더 많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진흥왕 이후로 점점 이제 커지는 신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라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